함께 법학개론 9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친족법이 되겠는데요. 친족법에서 친족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에는 먼저 혈족이 있는데요.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혈족을 나눠보면요. 자연혈족, 태어날 때부터 혈연관계 있는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혈족을 말하고요. 법정혈족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에 의하여 혈족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혈족이라고 하고요. 직계혈족이라 하면 직계친의 관계에 있는 혈족을 말합니다. 반계혈족은 반계친의 관계에 있는 혈족을 말합니다. 부계친은 아버지 쪽, 부계친의 관계에 있는 혈족, 아버지나 조부모, 할아버지, 백부, 큰아버지, 고모 있고요. 모계혈족, 어머니 쪽 친족을 말합니다. 모와 외조부, 외조모, 외숙부, 이모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계도를 보시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위아래로 가는 것이 직계혈족입니다. 위로 가게 되면 직계 존속이 되고요. 아래로 가게 되면 직계 비속이 됩니다. 나와 부모는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는 옆으로 가게 되면 반계혈족이 됩니다. 그리고 촌수 계산은 공통조상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의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은 공통조상이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모로 갔다가 형제자매로 가기 때문에 1촌, 2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사촌지간 같은 경우는요. 조부모를 공통조상이 조부모이기 때문에 1촌, 2촌, 3촌, 4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촌, 4촌, 6촌, 8촌 이렇게 되고요. 부모님과 나는 1촌 관계가 되겠습니다. 나의 자식은 나와 1촌 관계가 되고요. 나의 손자는 나와 2촌 관계가 됩니다. 친족에는 또 인척이 있는데요. 인척은 혼인에 의하여 성립하게 되는 친족을 말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가 쪽이 되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시댁 쪽 친족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척이 되겠습니다. 배우자라 하면 남녀가 혼인을 하면 배우자가 되고 친족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결혼식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가 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보시면요. 민법 제4편이 친족편이 되겠고요. 제1장 총칙 767조에 보시면 친족의 정의가 나옵니다.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고 합니다. 768조에서 직계 존비속이 직계 혈족이 되고요.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직계 자매의 직계 비속,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옆으로 나가는 혈족이 반계 혈족이 되겠습니다. 769조에서 인척을 보시면요. 혈족의 배우자, 자기 동생의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인척이 되고요. 배우자의 혈족, 자기 부인이나 남편의 가족들이 인척이 되고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자기 부인이나 남편의 가족과 혼인한 사람이 인척이 되겠습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혈족과 결혼한 사람과 관습상 사돈 같은 경우도 인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겹사돈을 맺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혈족의 촌수계산은요,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 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 비속에 이르러서 정하게 됩니다. 공통의 직계 존속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법률상 양자관계는 법률상 혈족이 되겠습니다. 양자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합니다. 양자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합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친족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이 되면 인척관계는 종료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것으로는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 후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했을 때 재혼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기존 사망한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777조에 보시면요. 친족의 범위에서 1호, 8촌 이내의 혈족, 2호, 4촌 이내의 인척, 3호, 배우자가 친족이 되겠습니다. 781조에 보시면요. 1항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우리 민법은 부성,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요. 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가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가본을 따릅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가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인지라는 제도는 혼인의 출생자를 자신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척관계가 성립되는 또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이제 혼인인데요. 혼인 전에 약혼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혼이라 함은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약혼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며 별도의 신고 같은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민법상 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은 장래에 성실의 교제에서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사자 일방에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며 해제의 효과는 약혼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제공한 예물에 대한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혼과 관련된 조문을 보시면요.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이 되겠습니다. 800조에 보시면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801조 18세가 된 사람은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받아 약혼할 수 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은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약혼이 가능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성년으로 의제가 됩니다. 성년 의제제도고요. 약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04조에 보면요. 약혼 해제 사유가 있는데요. 1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경우. 2호 약혼 후 성년 후견 개시나 항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3호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불치병이 있는 경우. 4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혼인을 한 경우. 5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호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분명한 경우. 7호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약혼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 있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요.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주로 이혼의 경우에 인정되지만 꼭 이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것을 위자료라고 말합니다. 사망,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1심 전서권, 대상자만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약혼 연령 사유가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연령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의 약혼 연령이 달랐었는데 남녀평등에 반한다고 하여 현재는 만 18세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해서 보시면요. 혼인의 의. 혼인은 일남일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가족법상의 합의를 말합니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와 혼인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합의와 사실상 혼인 관계만 있고 혼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사실혼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는 법률상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의 장애 사유로는요. 혼인 정령에 미달했을 경우, 이 혼인 정령의 미달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이 근친혼의 경우, 혼인한 자가 다시 혼인하게 되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혼인하는 중혼의 경우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혼인의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적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혼인 무효의 소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 사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에 기한 상속 등의 권리 변동은 무효가 되고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자로
되게 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 정령 미달,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팔촌이 넘는 근친혼 간의 혼인, 중혼, 악재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사기 강박의 혼인이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관계 및 인척관계는 종료되고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위자료라고 표현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동거부양 협조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 19세 미만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때로부터 성년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것을 성년의제 제도라 합니다. 혼인의 효과로서 부부재산 계약을 혼인 전에 맺을 수 있고요. 혼인의 경우에는 이제 부부 별산제에 따라서 재산의 귀속과 관리가 적용됩니다. 혼인과 생활과 관련해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발생하고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의 성립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그 후에 사유로 소멸하는 것을 혼인의 해소라고 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에 의해 혼인은 당연히 해소가 됩니다. 이혼에 의해서도 혼인이 해소가 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이혼의 합의가 있고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무효와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혼 원인으로는요,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호에 보시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혼 원인이 되고요. 악의의 유기, 법률상 부부간에는 동거부양 협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고 악의로 알면서도 배우자를 부양 의무를 저버렸을 때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의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6호에 보시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이 되게 되면요, 혼인이 해소되어 혼인에 의하여 생긴 효과가 모두 소멸합니다. 자녀와 관련해서 자녀의 양육 문제가 발생하고 친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재산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통해서 채권자를 해하는 그 부부간의 일상 가설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 이혼을 통해서 그 채권자를 해하는 사회행위가 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책임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재판사이혼의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리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에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실체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에는 동거부양 협조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생존 배우자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하여 법률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친인척과 관련해서 더 보시면요. 갑이라는 남성과 을이라는 여성 사이에 A라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을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해서 갑이 병이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처의 자녀와 자신과 전처 사이에서의 자녀와 새로 혼인한 병녀와의 사이는 계모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콩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콩지는 콩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뺑덕어멈과 재혼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뺑덕어멈은 콩지 사이는 전처의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와의 관계로서 계모자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배우자의 혈족이기 때문에 인척관계가 성립됩니다. 갑남과 을녀 사이에 법률혼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는데 갑이 병을 첩으로 두어서 갑과 병 사이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정모가 되겠고요. A는 첩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모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이제 홍길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갑대감이 첩과의 사이에 홍길동을 낳았고 이 정모와의 사이와 홍길동의 관계는 정모서자 관계가 성립되게 되겠습니다. 법정혈족 같은 경우는요, 입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양관계가 이제 법정혈족 관계고요. 태어날 때부터 성립되는 관계가 자연혈족 관계가 되겠습니다.
혼인에 대한 법률 조문을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2절 혼인의 성립 보시면요. 807조 혼인정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혼인하게 되면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중혼이라 함은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혼의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혼인 성립과 관련해서는 혼인 신고를 하여야만이 법률상 배우자가 성립합니다. 혼인 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 합의가 없이 일방이 혼인 신고했을 경우에 혼인 무효 사유가 되고요. 809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됩니다. 중혼의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고요. 혼인의 효력으로서 그리고 824조에서는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혼인이 취소되면은 장래효가 있는 것이지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4절에 보시면 혼인의 효력으로서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적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 효력으로서 826조에서 동거부양 협조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거부양 협조 의무. 이것을 위반해서 돌보지 않았을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자가 됩니다. 826조의 2. 법률상 부부, 물론 사실혼 부부 간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유지함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혹은 법률관계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고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2관의 법률 재산상 효력 829조를 보시면요. 혼인 성립 전에, 혼인하기 전에 재산에 관해서 따로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부재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한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중에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부부재산 계약은 등기를 해야지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830조에 보시면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누구 것인지 불분명한 귀속 불분명 재산은 부부간의 공유로 추정을 합니다. 832조 보시면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5조 이혼해 보시면요. 제1관 협의상 이혼이 있고요. 제2관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요. 부부는 협의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를 해야지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신고라든가 이혼신고는 이러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설적 신고라고 합니다.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출생이나 사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신고하는 것이 보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하여 그 이혼 숙려제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837조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이혼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혼의 경우 839조에 의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채권자, 부부의 채권자의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때 채권자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그 행사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2관에 보시면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가 있어야만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다는 것은 판례를 보면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동의한 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서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상태에 있었다. 단지 이혼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법률관계가 종료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경우가 이제 사전 동의에 해당해서 이 부정행위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친족법 서론과 약혼, 혼인 그리고 이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부모와 자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